자, 이 가운데 지금 2차전 지주 중에서 대표격인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는 3분기 영업이익이 70%가량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죠. 어제 LNF도 장중에 그렇게 우리가 장중에 실적 발표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2시 넘어서 실적 발표하고 영업이익 급감 소식을 전했습니다. 80% 넘는 급감이었고요. 근데 어제 장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또 향후에 음극재 쪽에 있어서도 기대를 해볼 만한 얘기를 전해서 그런지 버텨냈지만 오늘 장에서는 지금 LNF는 12% 하락. 에코프로의 주가가 지금 버텨내고 있는 이유가 사실 궁금한데요. 실적 부분은 예상대로 영업이익의 감소가 나타났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6% 증가하면서 1조 9,038억 원 기록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실적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2차전 지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실적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과연 또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지는 주가 움직임 조금 있다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와 비교하면 오늘은 좀 시장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기는 한데 어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수호 교수님? 국내도 전면금지 첫날에 워낙 임팩트가 센 네. 지수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완전히 그 분위기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날을 맞이했거든요. 사실 오늘이 더 궁금했어요. 이어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을 맞이하게 될까? 저는 사실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어질 줄 알았는데 네. 일단 지수 자체만 보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변동폭이 이제 상당히 큰 가운데서도 이게 원래 9시 장 개장하고 나서 1% 넘게 하락했다가 한 9시 20분 정도 되니까 또 일부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또 10시를 전후해서 또 하락 전환하더니 지금 또 상승폭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그래서 지금은 좀 종잡을 수는 없다라는 네. 건데 수급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개인만 계속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어제는 또 팔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개인들도 지금 사실 투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것들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2차 전지주들도 사실 아직은 방향성을 잃지는 못하겠어요. 에코프로가 또 반등폭을 키웠다가 또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또 빨간불 켰다가 지금 그래서 이건 사실 오후장까지 봐야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후장까지 봐야 하는데 오후장의 변화가 과연 나타나게 될지 여부는 이게 수급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건지 뭘 보면서 오후장의 변화에 대한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 준다 그러면 코스닥이 네. 올라갈 거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은 결국 2차 전지들 어제 올라간 부분들이 밀려 내려갈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게 주식 투자할 때 제일 1번이다라고 네. 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제 공매도 이제 금지에 대한 이슈는 대장주가 명백히 에코프로로 판결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결국 이게 오늘 시장 혹은 2차 전지의 이번 주 뷰의 가장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가 버텨내는지 여부를 봐라. 김정현 교수님은 오늘 시장에서 뭐가 제일 키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던 거래량. 거래량. 네. 그러니까 거래를 얼마만큼 발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갭을 띄워놓고 거래를 발생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시작가는 보합에서 출발했더라도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 만들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실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 긴 장대 양봉의 에너지는 별로였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거래가 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죠. 증거금 100%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묶어놨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공매도가 청산되게 되면 순수하게 공매도만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지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래 참여 요인이 없죠. 네. 그러면 그게 빠지면서 또 그다음에 주가가 기본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예전만큼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기는 어렵죠. 다만 그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거래량과 에너지로는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벅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쌓아 나가느냐, 그 다음에 오늘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번 주 내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응축해서 발산할 수 있을 거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에너지량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는 반등의 힘이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시장의 반등의 근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금지였다면 네. 펀더멘탈 이유는 조금 전에 테이블 고스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거시 지표가 다 꺾였다라는 거죠. 유가도 꺾여 내려왔고 금리도 꺾여 내려왔고
환율도 꺾여 내려와서 벌써 뭐 오늘은 다시 또 1,300원 위로 살짝 가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1,360원을 위협하던 환율이 1,300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반등의 근거였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금리 상승 장기화될 거다, 적정금리 뭐 5%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 시장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또 우리 시장이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미국 시장 방향성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7일 반등하고 나서 오늘 도지 형태로 마감했죠.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추가 매수세가 둔화됐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죠. 쉬어가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이제 공매도 금지 어저께 얘기 나오자마자 과거 공매도 금지 이후의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달 그리고 뭐 3개월, 6개월쯤 갔을 때 지수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하정원 교수님, 네. 과거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번 공매도 금지 얼마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 되십니까? 뭐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기는 하고 하지만 싶군요. 네. 하셔야 근데,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좀 이전에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진 것은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면은 2008년과 2011년, 2020년 때 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확산기 때 그러니까 가장 증시가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국채 금리도 사실 이제 상단을 조금 확인을 한 상황이고 금리 인상 마지막 기이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전부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어쨌든 금리 인상기가 끝나간다라는 관점만 보더라도 충분히 시장이 사실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거든요. 사실상 공매도 금지가 없더라도 이런 국채 금리가 좀 내려오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증시가 차분차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수출적인 뭐 재정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쪽 수출 데이터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사실 플러스 알파를 붙여준 거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강할 수가 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수급적인 논리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숏을 청산을 하면 롱이 그만큼 단기간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이 탄력도가 얼마나 빠르게 좀 탄성이 나오는지는 네. 결국엔 공매도에 대한 이런 숏 커버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롱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을 그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폭발적인 성장은 이미 충분히 전 나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어쨌든 한 8개월 정도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너무 그 속도가 빠를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잠시 접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아까 세 번의 그 공매도 금지 그 좀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네. 그때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들이 어찌 보면은 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위기. 그 위기 이후에 어떤 대응이 있었냐를 우리가 좀 보시면 좀 더 편합니다. 네. 위기 이후에는 다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죠.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냐 그러면은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돈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은 반도체는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끌고 하이닉스가 받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문제는 말 그대로 글로벌 시황에서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그죠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간다. 그거는 유동성 측면 말 그대로 이제 금융 환경, 통화 환경 측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적을 하고 나니까 그때와 지금의 좀 다른 점.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에 어쨌든 뭐 펀더멘털이 어떻게 됐던 뭐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됐던 수급의 힘으로 쫙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좀 엄습하긴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일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 건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죠. 뭐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항상 12월만 되면 미리 조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대주주 관련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뭐 정부 당국에서 원래 이 공매도 금지 얘기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되었고 어느 뭐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가 뭐 기사가 내려가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있었던 게 이게 10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이슈가 계속 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과연 이걸 정말 이번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올려주면 더 확실하게 달라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이 2배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매물량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의 수급이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화려했던 7, 8월 대비해서는 예탁금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매물량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한 가지 더 남아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지금 뭐 100조가 넘게 쌓여 있다고 했는데 물론 그중에 상당수는 롱숏이 같이 걸려 있거나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섞여서 걸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청산 안 되고 끌고 가는 그런 물량이겠지만 일정 부분 물량들은 단기 반등 나오면 청산될 수밖에 없는 소위 이제 한 방향으로 된 공매도 포지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의 그 이 상승 공매도로 인한 상승 흐름이 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난 건 아닌데 마음으로는 굉장히 좀 허무합니다. 아침에도 좀 빨간불을 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오늘의 지금의 지수의 2% 넘는 하락, 코스닥의 1% 하락은 좀 야속하기만 한데 밤사이에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짐 로저스 이분은 우리나라와 매체들과 인터뷰를 굉장히 자주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는 바보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선진 시장으로의 편입을 오히려 좀 저해하는 요소다. 아니 그럼 진작에 껴주든가. 이 짐로저스라서 더 좀 그러니까 우리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한국 시장을 사람인 되게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잘 평가했던 네, 인물이었고 뭐 워렌 버핏과 대등하게 여겨질 정도로 세계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주가에 너무 많이 오르거나 빠지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 금지 조치를 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외신들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견조를 보였습니다. 뭐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선진 시장 진입이 더 늦어질 수 있다. 뭐 계속 지켜본다 그러잖아요. 네, 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선진지수 편입 안 됐던 주 이유가 역시 제한적인 공매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MSCI 측에서 꺼내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전면 금지 조치가 당연히 보면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득이냐 실이냐 이건 뭐 따져볼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해외에서는 한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덮어놓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외국인들이 큰일 날 뻔했어요. 욕할 뻔했네요.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를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을 좀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지금 관련한 공매도 금지를 단행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좀 쇄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영어로 얘기 안 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쇄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 잘못됐습니까? 태보 교수? 아닙니다. 일단은 뭐 같이 좀 힘을 실어주세요. 공매도 금지는 일단은 뭐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뭐 이거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수료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뭐 형평성에 맞는 그리고 이런 투명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정말로 어찌 보면 공약이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맞춰 나간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6개월 동안 많이 바꾸고 정말로 그렇죠. 선진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제도를 개선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꼭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정말로 바꾸느냐
말 그대로 외신에서 비판하듯이 이게 그죠 내년도에 있는 이벤트 때문에 잠깐 되는 이런 그죠 약간의 그죠 정치적 표심을 논리냐 위한 그런 네. 쇼맨십은 아니어야 한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소신을 지키면서 이야기합니다. 뭐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다 떠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가 차후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딱 들어섰을 때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의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고수들의 한 줄 평은 어떻게 또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일 고수는 2차 전지 천하 쏠림 현상이 부각이 됐었다. 손석우 고수는 쇼커버의 투심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하정원 고수는 공매도 비중 높은 산업군 내에서 순환매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남 탓은 이제 그만. 한국 주식이 비싼 게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